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 한 분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모두들 아시리라 믿지만 그 시대에 축구를 보시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기에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요한 크루이프와 함께 명선수는 명감독이 될 수 없다는 말에 훌륭하게 반례적인 예를 보여준 선수, 레블레 군단과 갈락티코스의 마에스트로이자 중원의 사령관, 현재는 완벽한 축구감독이라 불리우며 호평을 받고 과거에는 어메이징한 볼 컨트롤과 패스, 분배, 그리고 빠른 공격 침투 후 간결한 마무리로 조국과 소속 클럽팀에게 우승컵을 선사하고 본인 또한 커리어를 씹어먹으며 대중들에게 항상 박수갈채를 받았던 슈퍼스타, 바로 지네딘 지단입니다. 1972년 6월 23일 마르세유 태생. 아버지는 알제리계 이민자로 알제리 전쟁 당시 아르키라고 불리던 친프랑스 알제리 민병대원 출신으로 용케 프랑스로 이민 온 항만 노동자였습니다. 참고로 알제리의 축구선수 자멜 지단이 지단의 숙부라는 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자멜 지단 문서에 서술되어 있듯이 둘은 혈연적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한국인들은 지단을 알제리 출신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르세유 태생이며 주로 프랑스 국대를 비방하시는 몇 지단 팬이 아니신 분들이 알제리 태생이지만 프랑스 귀화를 했다는 다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의 핏줄에 알제리의 피가 흐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분명한 프랑스 태생, 프랑스 국적의 사람이 맞다. 지단의 부모는 1968년에 알제리의 카빌리아 지역 아게몬 마을에서 파리로 이주했다가 마르세유로 이주를 한 뒤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전매 특허나 다름없는 볼 컨트롤 개인기 마르세유 룰렛도 지네딘 지단이 태어난 고향의 이름을 따왔죠. 그러나 정작 지단은 고향의 명문 클럽으로 유명한 올랭피크드 마르세유에서 활약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1988년 AS 칸에서 데뷔한 지단은 1990년 18살 때부터 팀의 주전을 차지하였고 리그앙의 AS 칸 소속으로 그 당시엔 스트라이커로 뛰었고 이후 윙가, 공격형 미드필더를 소화해내는 선수로 전향하였으며 당시에는 개인기가 뛰어나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라는 평을 자주 듣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1992년 보르도로 이적하면서 지단은 주전 자리를 꿰찼고 빠른 성장세를 띠며 1994년에 리그앙 신인상까지 수상하였고 1995년에는 인터토토컵을 우승하며 팀의 유로파 진출권까지 거머쥐게 되죠. 1996년 AC밀란을 상대로 명장 카펠러 감독이 이끄는 막강한 군단을 제압하고 상위 라운드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하지만 아쉽게 결승에서 거함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 3대1 패배, 홈라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단은 결승전에서의 좋은 활약으로 인해 많은 빅클럽들의 군리를 당기게 되었고 리그왕 올해의 선수상까지 휩쓸게 됩니다. 올해의 선수상을 휩쓴 지단은 95-96 시즌 드디어 지단이 유벤투스로 이적하면서 지단, 데시앙, 다비즈 이름만 들어도 숨이 조여오는 어마무시한 중원 라인을 이루며 챔스와 리그를 씹어먹고 리그는 2년 연속 우승을 하지만 아쉽게 챔스에서는 홈라인을 탈출하지 못해 2년 연속 준우승에 머무릅니다. 유벤투스 5시즌 동안 총 214경기 31골,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준수한 스탯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지단은 스탯을 떠나 너무 완벽한 플레이메이킹에 그 유명한 레알 마드리드에 갈락티코 멤버로서 이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방위대에 당당하게 합류하게 됩니다. 지단에게 영입 제의를 한 비화는 너무 유명하죠. 2000년 피파 올해의 선수 시상식장에서 레알의 페레즈 회장이 직접 냅킨에 레알 영입 의사를 적어 건넸고 지단이 예스를 답하며 올해의 선수를 수상하러 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레알의 회장의 간절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한편 지단의 이적료는 2001년 이적 당시 7,350만 유로, 2009년 호날두의 맨유에서 레알 이적 전까지 사상 최고의 몸값이며 유벤투스는 팀의 어마어마한 공백을 지단의 영입료로 네드베드, 부폰, 티랑 등등을 영입하며 재건을 꿈꿉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단 초에는 갈락티코의 실패다, 대체 저게 어디가 지구막이 되냐라는 등 많은 구설수가 돌았으나 적응을 끝내자마자 대단한 활약을 하였는데 특히 챔스에서 도드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첫 시즌 챔스에서 이미 4강에서 앙숙 바르셀로나를 깔끔하게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하였고 결승 상대는 미아의 발락이 이끄는 바이어 공사 레버쿠젠이었고 라울의 선제골, 루시우의 동점골로 1대1 상황에서 직접 지단이 결승골을 넣어 팀에게 우승컵을 안겨주는데 이 우승컵은 클럽 창단 100주년에 레알이 차지한 트로피로서 매우 기념비적인 우승컵을 안겨준 셈이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 넣은 지단의 결승골은 너무나도 유명한 역대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 중 하나로 뽑히는 무아지경 발리슛. 이 골로 지단은 콩라인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지만 상대팀의 에이스 미하일 발락은 지단의 활약으로 인해 세계대회 준우승이라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발락이 정말 쳐다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던 그야말로 최고의 골이라며 찬사를 아낄 수가 없었다고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을 정도이죠. 2002년 시즌부터 지단은 새로 합류한 호나우두와 호흡을 맞추며 팀을 리그 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챔스에서는 4강에서 친정팀 유벤투스에게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3년 지단은 본인의 개인 통산 3번째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게 되고 이후 레알의 암흑기가 시작되지만 유일하게 카시아스와 함께 팬들에게 야유를 받지 않는 훌륭한 플레이를 선보이며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2006년 월드컵 이전에 지단은 마드리드 선수로서 치른 클럽 공식 은퇴 경기에서 팬들이 모두 지단의 백넘버인 5번이 적힌 종이를 들고 와 카드 섹션을 선보이고 지단과 전 세계의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마지막 은퇴 국가대표 대회 2006년 독일 월드컵 지난 대회에서의 조별 탈락이라는 쓰라린 패배를 기억하며 지단은 반드시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다짐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2006년 독일 월드컵 프랑스는 조별리그 2위로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며 16강 상대는 16강에서 조별리그 3승을 거둔 스페인. 모두들 스페인의 압승이 점쳐진다며 지단의 프랑스는 많이들 힘들 거라 평가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비드 비아에게 PK 선취골을 허용하며 리드를 빼앗기고 이에 지단과 비에라는 이른바 멱살을 잡고 캐리한다. 완벽한 경기력을 펼치며 팀의 3대1 완승. 마지막 그의 경기 종료 직전 쐐기골은 팀의 동료였던 카시아스를 허물며 프랑스의 건재함을 여실히 증명. 팀 동료 라울의 은퇴 경기 도발에 지단은 아직 결승전은 멀었다고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정작 그 말을 하였던 라울이 자신의 은퇴 경기가 되고 말죠. 경기 후 지단은 내가 아닌 그 친구가 마지막이 되어 미안하다라며 멋있음까지 뽐내게 됩니다. 이후 8강전 지난 대회 우승의 브라질. 현재는 판타스틱4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카카, 아드리아노가 이끄는 삼바군단 브라질. 당연히 우승은 브라질이다 라는 말이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상대였다. 반면 프랑스는 언론의 조롱의 대상이었으며 정상급 선수는 지단과 앙리뿐이라며 비평도 매우 들었으며 오죽하면 신예가 없어 티란과 마케렐레는 은퇴를 번복. 지단의 밑을 완벽히 커버하던 비에이라와 수호신 바르테지의 눈에 띌 정도로의 경기력 저하. 세대교체 실패라며 늙은 수탉. 프랑스 엠블럼은 닭입니다. 3R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히바우드에서 판타스틱4로 완벽한 세대교체가 된 브라질 상대로는 역부족이라고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고 킥오프가 시작된 후 30초 만에 제오베르토와 주니뉴 그리고 질베르토를 가볍게 제치고 카카 앞에서 공놀이 시전. 카푸를 발재간으로 농락. 마르세유 룰렛으로 호나우두의 키를 넘기는 볼 컨트롤 등등. 이게 정녕 현역 은퇴 후 복귀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단은 은퇴를 앞둔 선수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환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며 판타스틱4를 기반으로 둔 브라질을 관광시키게 됩니다. 스코어는 1대0이었지만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브라질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월드컵을 마감하게 됩니다. 8강에서 그렇게 브라질을 격파하고 올라가게 된 4강. 4강에선 친구이자 라이벌 루이스 피고가 이끄는 포르투갈과 맞붙게 됩니다. 매우 평평한 경기 속 지단의 PK 선취골로 인하여 결과는 1대0 프랑스 승. 8년 만에 결승 진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승 상대. 이번 대회에서 결승까지 단 1실점을 하고 있던 빗장 수비의 이탈리아죠. 결승전에서 지단의 파넨카 PK로 프랑스는 분위기를 가져오고 이에 리드를 당하던 이탈리아는 특유의 빗장 수비를 풀고 맹공으로 역습을 한 결과 마테라치의 헤딩으로 인한 동점골. 이후 프랑스는 이탈리아에게 골문을 두들김 당하며 불안함을 유지한 채 연장전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전세계 축구팬, 아니 축구를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들 놀랄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그 유명한 박치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단은 그 즉시 자리에서 퇴장 명령, 마테라치의 도발에 당하며 은퇴를 당하게 됩니다. 결과는 승부차기에서 트레제게의 실축으로 인해 이탈리아의 월드컵 우승. 최고의 선수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은퇴 경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비록 조국의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었으나 아쉽게 패배. 하지만 대회 MVP를 차지하며 씁쓸하게 국대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단은 은퇴 이후
레알 마드리드의 고문직과 스카우터직을 맡으며 감독으로서의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2014년 드디어 지단은 레알 마드리드의 수석 코치에 부임. 그해 안첼로티 감독과 함께 라데시마를 읽어내며 보드진의 신임에 응답하였습니다. 2016년 1월 4일에 라파엘 베니테스의 후임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1군 감독 부임. 첫 시즌에 챔스 우승을 하는 그야말로 우승 청부사적인 면모를 펼쳤고, 그리고 그는 최초로 선수, 코치, 감독으로서의 챔피언스 우승을 달성한 인물이 됩니다. 또한 라리가 2연패, 챔스 리그가 열린 이후 최초로 챔스 2연패를 들어올린 감독입니다. 선수로서 레알을 이끌었던 지단이 이제는 감독으로서도 대단한 선수단 장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정말 지단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하군요. 지금까지 오늘의 선수 지네딘 지단의 소개 영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정말 심장이 두 개인 것 같은 어마어마한 활동력과 주력을 가진 선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재밌게를 보셨다면 구독! 아 맞다, 좋아요도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